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메모리 반도체 삼성 SK 추경 못해 AI 칩 경쟁력에 밀려 도태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AI 시대로 넘어왔죠?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구도가 다 바뀌었어요. 반도체의 구도가 AI용 GPU, 여기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도 DDR5 그리고 GDDR 그리고 여기에 HBM 또한 고용량 낸드 플래시 이러한 쪽으로 지금 다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이 희망회로를 돌렸는데 이 희망회로가 깨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은 지금 낸드 플래시의 YMTC 그리고 D램의 창신 메모리의 성장으로 희망 회로를 잠깐 돌려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YMTC와 같은 경우는 기술력 차이가 2년, 그리고 창신 메모리와 같은 경우는 기술력 차이가 4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HBM과 DDR5 이게 제대로 터지기 전에는 이 격차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됐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세계 최고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중국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기술력의 차이로 이제 도태가 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DDR3까지 만들게 되고 DDR3까지 만들게 되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128단, 256단 여기에 낸드 플래시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들어갔죠. 18나노 이하의 D램 그리고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그리고 14나노 이상의 로직 반도체 이것에 대한 반도체 장비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본도 들어오면서 45나노급 그리고 네덜란드도 들어오면서 28나노급까지 지금 허들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을 볼 때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제재로 인해서 중국의 기술 개발은 더딜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 영원히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따라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는 한숨 돌렸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메모리 반도체 삼성 SK 추경 못해 AI 칩 경쟁력 밀려 도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건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결국은 우리나라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금 현재 이 말과 연관이 됐습니다. 지금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6일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낸드 플래시와 같은 특정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인공지능 AI로 앞서 나가면서 중국의 노력은 강한 역풍에 직면했다. AI 반도체로 쓰이고 있는 HBM 안되죠. DDR5 안되죠. DDR5 이거 안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DDR7이죠. 이런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최근 AI로 불리는 챗 GPT의 열풍으로 인해 AI GPU의 풍기 현상, 그렇죠. A100, H100, MI560인가요? 이것에 대한 풍기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곳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HBM은 램은 여러 층으로, 그래서 일반 램을 층층층층 올라가는 이러한 수직 형태로 쌓아 올린 형태로 구현이 됐기 때문에 인공지능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분야에서 활용되는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쌓아졌기 때문에 공간도 줄어들고요. 공간도 줄어들고 여기에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죠. 처리 속도도 빨라집니다. 위로 쌓아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HBM의 세대수는 이럽니다. 1세대가 HBM, 그리고 2세대는 HBM2, 그리고 3세대는 HBM2E, 그리고 4세대가 HBM3 순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 E는 early 버전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 거죠. HBM은 기존 D램보다 지금 기술적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약 6배가 높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도 뛰어납니다.
현재 HBM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40% 중후반 점유율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한 자릿수 초반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볼 내용은 성능 면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중국 업체입니다. 중국 메모리 기업인 창신메모리와 YMTC가 생산하는 제품은 성능 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발끝도 쫓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품은 가전제품에서는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나 인공지능 서버에 활용되기에는 성능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기업들은 D램과 낸드 플래시, 즉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3강으로 불리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빠르게 따라잡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칩의 성능은 떨어지지만 글로벌 D램 생산량의 21%를 충당할 제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장을 크게 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갖추고 있으며 YMTC는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약 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반도체 장비의 제재로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중국 현지 장비 업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모품들이 계속 사용이 되는데 이 소모품들이 계속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브래디 왕 카운트포인트 리서치 연구원도 YMTC와 창신 메모리가 자국의 반도체 장비를 사용한다면 기술 개발이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 현지에서 만든 메모리 반도체는 인공지능 서버에 사용하기에는 성능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카운트포인트 리서치 공식 연구단체에서 지금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에 필요한 성능은 일반 반도체보다 높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보안상의 이유로 자국 칩을 사용할 것을 고집한다면 이는 품질에 대한 타협을 의미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HBM 안 되죠. 그리고 DDR5 안 됩니다. 그리고 GDDR7도 안 돼요. 전혀 안 되는데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반도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중국의 제재에 걸려져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미국의 제재로 HBM과 같은 AI용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마이크론이 중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밖에 없기 때문이죠. 중국의 대형 IT 기업들인 레노버와 인스퍼가 올해 5월부터 마이크론의 메모리 반도체 사용을 중단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대안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급하기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하원에서 지금 마이크론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지금 중국이 AI 시장에서의 성장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메모리 반도체 컨트롤러 생산 업체 임원의 말을 인용해서 마이크론을 대체할 최고의 선택은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 서버용 D램 시장에서 약 1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던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에 한국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지금 중국은 스스로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은 반도체에 대한 성장은 없을 것이다. 더 이상의 성장은 없을 것이고 지금 28나노 노광 장비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불량률을 줄여가는 노광 장비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전체가 지금 외부의 도움이 없이 중국 제품으로 모두 다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관심이 집중된다라는 거죠. 한 8년 정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개발이 못된 상황에서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뚝딱 될 가능성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의 불패 신화 몰락
그리고 내수 몰락, 그리고 수출 몰락, 여기에 실업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워지고, 그리고 중국의 내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분위기가 되고, 이전에 부동산이 엄청나게 성장했을 때는 돈을 빌려서라도 부동산에 투자를 했고, 이것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결됐었지만, 지금은 이미 부동산에 계약을 했더라도 위약금을 물고 그것을 포기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을 이야기를 해도 사지 않는 중국의 현 상황, 이런 상황들이 다 겹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이 지금 블랙록과 MSCI를 수색을 하면서, 미하원이죠. 수색을 하면서 지금 펀드 자체가 특히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는 이제 다 커트 하에 나가고, 결국 일본이나 이러한 다른 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주식은 꼬라박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